네, 연립부등식의 풀이 간단하게 해석을 합시다. 수직선을 이용해서 공통 부분을 나타내자. 그러면 끝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되게 단순한 구조입니다. 2x 빼기 3이 1보다 크다는 x가 4구 2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6x 더하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얘는 5, 1, 마마 x 빼기 1, x 빼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1하고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을 했어요. 5하고의 사이 이 부분을 말합니다. 2해와 2해의 겹치는 부분, 공통 부분은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쓰자라는 얘기죠. 그쵸? 네, 끝이에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딱히 뭐 별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쪽 이렇게 두 개 풀면 되겠죠. 네, 조금 더 가볼까요? 쟤는요, 저 위식은 x 빼기 1이 4에서 마이너스 4 사이이다.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따라서 x는 5에서 마이너스 3 사이이다. 수직선으로 그냥 대충 그려보면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 쟤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작다인데 3, 1 맞불 이러면 곱하면 이거 더하면 이거 x 더하기 1 x 빼기 3이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 겹치는 부분은 여기네요. 그쵸?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 네, 정수의 개수는 0, 1, 2 세 가지. 그쵸? 네, 세 개. 얘도 쉬워서 안 할 거고요. 자, 얘는요, 저 위식은 x제곱 빼기 x 빼기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게 뭐 3, 4, 12 마이너스 3과 4 사이이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얘기는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kx 빼기 k가 0보다 작다인데, 자,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얘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쵸? k하고 1을 곱하면 이게 되고, 요게 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1과 k 사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얘와 얘의 해가 그래서 결국은 이 결과의 해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사이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k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k는 어디 있어야 돼요? 완전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지만 여기가 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k는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혹시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빠져야 됩니다. 됐습니까? 두 군데 다 속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등호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3에 오면 안 되고 그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요. 끝! 이렇게 k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거 따지는 거 되게 어려워요. 특히나 마지막에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따지는 건 혼자서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됐어요? 네. 자, 이제 활용 문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된대요. 이거 어떻게 따지나요? 네. 두 근이 모두 음수래요.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진다. 자, 이건 어떻게 따져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 같다. 같다, 작다. 그쵸? 이번에는요. 얘가 양근만 2개 가진다. 음근을 2개 가진다. 양근 하나, 음근 하나를 가진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의 합이 양수이고 두 근의 곱이 양수이다. 됐어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의 합은 음수고 두 근의 곱은 양수이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 근의 합은 모르는 상태다. 두 근의 곱은 음수이다. 됐어요? 참고로 이때는 얘는 안 따지셔도 됩니다. 얘만 따져도 돼요.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되죠. 그쵸? 이게 자 이제 얘를 한 번 더 확장을 하면 이 다음 얘기가 뭐예요? 제가 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몇 번째 들었을 텐데 양음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뭐죠? 두근이 어떤 수보다 크다, 어떤 수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됐어요? 자 이제 해석할 거예요. 두근이 1보다 크다. 이거는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얘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얘는요. 얘는 물론 얘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쪽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얘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그쵸? 이 그래프가 1보다 이제 A가 양수일 때를 해석할 거예요. 음수일 때는 또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어요? 판별식과 추계방정식과 경계값으로 따진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너 아까 나한테 문자 보냈었지? 학원이 저는 고충이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쵸?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서, 만약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얘는 뭐 0보다 크다만 들어갈 거예요. 축은 무조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계값이라는 건 1에서 위로 지나가야 됩니다. F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따지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어떤 특정한 수보다 크다 작다를 따진다면 얘는 판별식, 추계방정식, 경계값 이 세 조건을 따져서 너 거기 서 있으면 안 돼. 저쪽으로 가. 완전히. 세 조건을 따져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조금만 더 가볼게요. 만약에 얘가 A가 양수인 경우만 가정할 거예요. A가 양수인 경우에 만약에 얘가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 근은 3보다 커요.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3의 이쪽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얘는 어떻게 따집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고 축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축은 조건이 없어요. 그 다음 경계값은 F-1은 음수이고 F3은 음수여야 돼요. 됐습니까? 추계방정식을 따질 필요가 없을 때 그 뭐야? 맞아요. 얘를 따질 필요가 없이요. 요것만 따지면 돼요. 저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몰라도 돼요. 이거 설명 못해요. 설명 못해요. 지금 지식으로는 설명 못하고요. 제가 추계방정식을 따질 필요가 없을 때가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두 근이 살고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때라고 얘기했었어요. 두 근이 살고 있는 공간이 이쪽으로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경계값 조건만 따지면 돼요. 됐어요? 추계방정식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한 근은 1에서 2 사이에 있고 한 근은 5에서 6 사이에 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됐습니까?
얘는 축도 당연히 1에서 6 사이에 있는 게 너무 명확해요. 사실은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얘는 이럴 때 두 군이 살고 있는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면 얘는 경계값 조건만 따져주면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두 군이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세 개를 다 따져줘야 되고요. 두 군이 각각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면 경계값 조건만 따지면 됩니다. 됐습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따지는 경우와 어디일 때 그래서 사실은요. 양일 때, 음일 때를 따져도 두 군이 양수이다 그러면 두 군이 0보다 크다니까 이것도 판별식, 추계방정식, 경계값으로 따져도 되겠죠. 0보다 크다라는 말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뒤에 거 하나만 외워도 괜찮아요. 근데 교과서에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양, 음을 따질 때는 판별식,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으로 따지고 양, 음이 아닌 다른 해석을 할 때는 판별식, 추계방정식, 경계값으로 따져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네. 알고 있으면 됩니다. 끝. 그러면 이제 예를 가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모두 양수가 된다라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군의 합이 양수이고 두 군의 곱이 양수이다라는 말이에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 빼기 2의 제곱이 이렇게 갈까요? 얘 더하기 얘 그쵸? 맞나요? 마이너스 2와 6의 바깥쪽 두 군의 합은요 마이너스 예분의 예 마이너스 a분의 b a 빼기 2가 음수 a가 2보다 작다 그러면 2보다 작다 두 군의 곱은 그냥 4죠 저기서는요 4가 0보다 크다는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답이에요 됐습니까? 네. 음수일 때 똑같습니다. 안 할게요. 이번에는 양근 하나와 실근,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을 하나씩 갖는다. 그런데, 그러면 얘만 따지면, 그 두 군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뒷문장이 있어요. 양의 실근의 절대값이 음의 실근보다 더 클 때, 그러면 이건 두 군의 합도 0보다 큰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두 군의 합이 양수이고 두 군의 곱은 음수이다 를 따져야 되고 솔직히 이때 얘는 따질 필요가 없기는 해요. 이때 얘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얘는 식으로 보여줬었죠. 얘가 왜냐면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자연적으로 0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라는 게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두 번 따질 필요가 없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50m인 어떤 건물에서 위쪽으로 던진 후 물체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식이 얘입니다. 오른쪽이 t고 여기가 h에 관한 식이고 여기가 50인 이런 애예요. 됐어요? 건물의 높이보다 낮은 시간은 몇 초 동안인가? 즉 첫 번째 땅에 떨어질 때의 시간을 재야 되고요. 요 시간을 재야 합니다. 근데 이게 2차 함수니까요. 혹시 축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이고요. 참고로 여기는 당연히 3이에요. 이게 대칭이니까. 왜냐면 여기가 0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궁금한 건 땅에 떨어졌을 때의 시간이에요.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15t 더하기
50이 y값이 0이 되는 거죠. t제곱 빼기 3t 빼기 10은 0. 5, 2, 마뿔. 여기가 5초입니다. 뭐 마이너스 2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죠. 됐어요? 네. 따라서 얘보다 낮은 건 3에서 5초, 2초 동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어요? 끝. 이제 끝난 거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네. 좀더 써요. 네.